A조부터 했는데요. A조가 왕도이죠. B조가 패도이고요. 왕도를 옹호하고 A조는 B조는 패도를 옹호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A조 3분씩 세 번에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그 맹자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인성론이 존재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선설, 선악설, 성선악혼설, 성무선악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여기서 성선설을 얘기하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이 선한 본성이 잠재되어 있고 이러한 선천적인 인간이 가진 본성을 인의예지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그 맹자의 성선설을 옹호하기 위해서 맹자가 자신이 말한 성선설의 어떤 근거들, 텍스트에 근거한 어떤 그런 근거들 얘기하고 성선설이 갖는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과학이 과연 성선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성선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성선설에 대한 정치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분석적인 논의 이전에 왕도랑 패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왕도는 인의 덕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패도는 힘으로 인을 가장하여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왕도와 패도의 차이는 군주의 인정의 실행 여부에 있습니다. 왕도 정치는 결국 맹자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며 왕도 정치는 숙세 재민의 외양 사업으로 맹자가 지향하는 정치의 이상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맹자는 사실 시대에 역행한 사람이고 이상주의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절한 대안방을 내놓지 않은 어떤 초월적인 방을 내놓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인가? 그것이 가지는 효용성과 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B조. 네. 제왕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던 왕조 시대를 지배한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왕도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패도 정치입니다. 전자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는 유가라고 할 수 있고 후자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는 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둘러싼 논쟁은 현실 정치 무대를 어떤 사상을 추종하는 정치가들이 장악하는가의 문제와 맞물려서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맹자는 덕으로서 인을 실천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왕도 정치이고 권세와 무력을 인인 것처럼 가장해 다스리는 것은 패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맹자가 보기에는 왕도 정치의 근본이 인정이야말로 어떤 권세와 무력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왕도 정치를 파괴한 공적으로 패자가 시행한 정치, 즉 패도 정치를 지목했습니다. 맹자가 보기에 권세와 무력으로 천하와 백성을 다스리고자 한 패자야말로 왕자의 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의를 앞세운 왕도 정치로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면서 직접적으로 패자의 정치를 추구한 국가사상가인 상황은 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어지게 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을 어지게 만들지는 못하고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이 때문에 인과 의만으로 천하를 다스리기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인과 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정말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안위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과 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한들 주위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침략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왕도 정치는 크게 세 가지 목욕으로 형성되는데 첫 번째가 경제적 포대를 이루는 정전제,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성선설입니다. 결국에 왕도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선설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본성은 착한 것인데 물력이나 나쁜 환경 때문에 약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가 성선설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 즉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본성이며 이 본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수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B조께서 도입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왕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던 왕조 시대에 지배한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사상이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인데요. 그 중에서 맹자가 이상적인 정치 사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왕도 정치입니다. 맹자는 덕으로서 인을 실천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하고 권세와 무력을 인처럼 가장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패도 정치라고 하는데요. 공손추 상에 보면 맹자는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을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은 패자인데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덕으로서 인을 실행하는 자는 왕자이다. 왕자는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왕은 사방 70리 땅으로 인을 실천했고 문왕은 사방 100리 땅으로 인을 실천했다. 이런 식으로 맹자가 말을 하였고요. 순자 역시 맹자 못지않은 왕도 정치의 신봉자였습니다. 순자는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임금이 편안하고자 한다면 정권을 평화롭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왕조와 패자와 강자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공과 의로 다스리는 왕조 정치의 우위와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 왕조 정책으로 출현을 왜 했을까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당시 이제 전국 시대로서 신궁극주의가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일반적인 학자들의 중문에 따르면 도덕적인 가치층에서 정말 무도의 시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맹자의 사상이 매우 무도의 시대 뭐 이렇게 맹자의 사상 기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 맹자는 당시 혼란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목했냐면 인간 존재의 존엄성의 추락과 가치관념의 혼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맹자의 사명이 되었던 것이고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올바른 가치관념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맹자는 당시에도 매우 비판을 많이 받았고 하지만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맹자의 어떤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진단과 그 처방이 바로 왕조 정치인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실 윤리학과 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윤리적 공동체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선과 공동체적 선은 그 당시에 동일성상에서 이해됐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개인의 동목, 그러니까 인 같은 것들이 확장되면 그것이 국가의 공동체의 동목이 된다는 맹자의 사상은 매우 당시에 타당하고 오늘날까지도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왕조 정치의 비현실성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 뒤편에 저희 텍스트 뒤편에 보시면 등나라로 가가지고 작은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1년에 왕조 정치의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까지도 당시에 냈다는 점을 통해서 이것이 매우 효용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피조. 그러면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맹자가 등나라로 가서 작은 나라로 가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에서부터 먼저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도 정치는 큰 나라가 필요하지만 왕조 정치는 작은 나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왕조 정치는 작은 나라면 되는 게 아니라 왕조 정치는 작은 나라일 때 가능한 것이 왕조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왕조 정치는 인과 의로서 다스리는데 인과 의로서 다스릴 수 있는 범위가 과연 엄청나게 큰 나라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가 왕조 정치의 그 실효성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도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왕조 정치의 세 가지 그 토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전제,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성산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전제를 통해서 과연 경제적인 실효성을 거둬서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경제적으로 안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느낄 수 있느냐, 그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과연 백성들이 그 통치자가 추구하는 그 인을 받아들여서 그 통치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 나라를 그 왕조 정치에 맞는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맹자가 등나라로 가서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패도 정치를 통해서 진나라는 그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합니다. 이것이랑 그것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는 아까 우리 쪽에서 말했듯이 국가가 작을 때만 왕도가 성립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국가는 고대 중국에서, 고대 국가에서는 국가가 윤리적 문제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분을 애초에 할 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맹자 2호편에 보시면 정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영향력 있는 가문을 거스르지 않으면 된다.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사모하는 것은 온 나라가 사모하고 온 나라가 사모하는 것은 천하가 사모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세차게 덕에 의한 교화가 온 천하에 먼저 흐르게 된다는 맹자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완고한 도덕적 원칙론자로 나타난 맹자 전편에서의 맹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언급인데요. 맹자는 다른 곳에서는 일관되게 오직 자신의 정당성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맹자 자신의 주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맹자도 스스로 왕조 정치를 주장했지만 역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본인의 사상을 펼쳐나갔다는 점에서 패도 정치가 시대적 요구였음을 맹자 역시도 인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A조. 예, 그 맹자가 자꾸 작은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비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맹자도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제 나라에 가가지고 제선왕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인위 통치를 하려고 했고 이제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좌절이 되자 이제 등나라에서 초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지정치를 실현했던 것이고요. 일단 저는 왕도 정치의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왕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유독자 위양론, 유독한 자가 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공자가 얘기했듯이 당신이 올바름으로써 이끈다면 누가 바라지 않겠냐는 말처럼 군주가 먼저 유독해야 하지만 그 통치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군주의 유독을 일단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큰 의미를 주는데, 저희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법제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놔도 결국 정치라는 것은 인간이 속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군주 개인의 도덕성이 확보되어야만 그것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점을 맹자가 핵심적으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사실 이권이라는 게 매우 잘 대입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권.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인위정치, 왕도정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어떤 최소한의 그 관료자들의 그 어떤 도덕성마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왕도정치를 고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민 이론을 통한 복지 정책의 실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 왕도 정치의 목적이 예의에 의한 덕치를 얘기하는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양민입니다. 맹자는 항심의 이전에 항상, 그러니까 항상된 재산을 얘기했고, 결국 맹자의 양민서에서 가장 긍정적인 내용은 환가고독,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어떤 근본적인 이념을 제공한 게 환가고독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여민동락의 정책을 같이 서포트하면서 왕도 정치를 통해 오늘날의 어떤 복지 정치까지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세 번째는 군주 방벌의 혁명론이 갖고 있는 긍정성입니다. 이것은 군주의 역할과 의무를 매우 강조했는데, 맹자는 천명의 가변성을 민심에 입안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국가의 정통성을 설정한 것인데요. 민심과 천심을 동일하게 본 것이죠. 이러한 혁명론은 민중에 대한 군주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주 교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권력 행사의 근간 그리고 당위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것인데요. 결국 민중에 대한 통치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패도 정치보다 왕도 정치에 더 올바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군주 개인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료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복지 정책을 확충할 수 있고, 민중에 대한 통치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 왕도 정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왕도 정치의 장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 왕도 정치의 장점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왕도 정치는 도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도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왕도 정치가 도덕성을 낳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군자가 덕을 갖춘 사람이 군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고, 덕을 갖춘 사람이 군자 되었을 때 통치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저희가 이 출발 자체가 다른 게, 성선설과 성악설 어떤 그 다른 출발점이 있는데, 어떤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는데,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고 제한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툼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덕 갖고 덕만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통치 어떤 그런 제한 수단이 없이 그런 것들을 덕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게다가 군주가 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떤 그 혁명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덕을 갖추지 못하는 군주는 이렇게 쳐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쳐냈을 때 다시 덕을 갖춘 군주를 데려오는 것은 쉬운 일인가? 그리고 그 덕을 갖춘 그 사람이 덕을 갖췄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덕이란 기준에 대해서도 백성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첫 번째 이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군주의 덕이 확보된다. 그건 일종에서 말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경제적 이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패도에서 법을 통해서 이렇게 왕도는 인과 의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왕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패도는 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배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주라는 자가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이론 자체에는 동의를 하고 이 왕도 정치가 실현이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를 보았을 때는 지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나라에 지금 종막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맹자도 패도 정치, 그러니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패도 정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하였고요. 또 지금 통치자의 덕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덕을 얼마나 쌓아서 그렇게 군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 덕을 쌓은 군자가 아니라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통치자가 된다면 오히려 나라는 혼란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기준의 부재를 얘기하시는데 육아 텍스트를 보면은 엄밀하게 왕도의 기준들이 제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패도 정치를 비판하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전체를 반주해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맹자가 얘기한 그 당시에는 이제 춘추 시대에는 패도가 이제 난세를 통정하는 가장 빠른 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패도 정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맹자가 보기에는 임금의 덕이 표현이 아니라면 일체의 의미를 그것들은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업은 보잘것 없다는 것을 관중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패도 정치는 부국강병으로 간 지름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매우 짧을 뿐더러 아까 진나라 얘기하셨죠? 근데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는 백성들은 부국강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실현됐던 실제의 삶의 그 민중들에서는 매우 피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맹자가 얘기한 거 힘으로써 인을 가져가는 것은 패는 반드시 큰 나라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되는 점이 있고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사회 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강력한 법에 의존해서 백성을 위해 백성을 억누르는 정치가 패도 정치의 근본이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군주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의 도덕성의 근본적인 발현을 막아버리게 되고, 만약에 패자의 힘이 세액해져 버리면은 바로 그냥 그 질서 역시 붕괴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패권주의가 침략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겠죠. 서로 이제 이욕에 의한 쟁탈에서 결국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인을 실천할 수 있는 왕도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맹자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패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핵 가지고 일본도 가지고 그 동북아에서 무기 군축 그런 군비 경쟁을 하면 그게 올바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공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맹자의 인의를 강조하는 것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미정거정, 이살거살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잠정적인 현상이며 인간 본연의 자리에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명한 군주가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백성을 감동시키고 이런 진정한 왕도를 실현하기만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딸 것이고, 결국 왕도 정치야말로 치자의 천하통일과 피치자의 평화 갈망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등나라 이제 그쪽에서 반박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등나라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등나라도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실현이 가능했다면 이건 충분히 덩치가 커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나라가 금방 멸망했다는 거는 말씀 다 드렸고요. 그리고 덕의 척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시 시대에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매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덕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 네. 2조 마지막. 저희가 덕의 척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일단 성악설의 근본을 두기 때문에 각자의 욕망이 다 다르고 욕망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욕망이 부딪히는데 백성들은 어차피 자신의 욕망과 맞는 군주를 택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과 맞는 정책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욕망과 맞는 것이 과연 다 모두가 일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덕으로서 한다면 모두 일치시키게 긴 시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일치시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왕도 정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아까 북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일본이 핵을 갖고 있고 중국이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 핵을 갖는 것은 모두 이게 침략 전쟁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평안하게 각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합시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왕도 정치라는 것은 혼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 주위 국가들도 모두 자신의 왕도 정치에 동의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올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저희가 그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과연 그렇게 왕도 정치의 이론대로 내가 덕을 베풀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국가는 붕괴되고 결국에 왕도 정치가 그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강력한 법이나 어떤 폭력성은 물론 정당성 없는 폭력성은 아니지만 폭력성으로서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패도 정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끝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이 길죠, 이제? 1분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성선설을 옹호한다, 비판한다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B조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B조가 오른쪽이 그 성선설을 비판하는 거를 시작을. 자, 준비됐죠? 자, B조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출발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선설과 성악설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선설은 인간 본성이 원래 측은지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한 본성이 있는데 욕망과 나쁜 환경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항상 수신을 하면서 이렇게 원래 선한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악설은 원래 인간은 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이 혼자 있을 때는 인간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자기가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그것이 충돌될 때 한정된 재화에서 그 무한한 욕망이 충돌될 때 악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욕망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순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선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 선한 모습으로 인간이 가야 된다는 하나의 귀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론이 다른 것일 뿐이지 그 성선설과 성악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인데 저희가 성선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악설을 든 이유는 성선설이라는 것이 지금 측은지심과 원래 인간이 선하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욕망이란 것에서 나쁜 환경에 의해서 그 원래 선한 것이 더럽혀진다고 말했는데 그럼 나쁜 환경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나쁜 환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선한 인간이 태어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나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인간이 결국에 그 욕망에 찌들게 되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원래 인간이 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그런 것을 판단하기 힘들지만 어떤 욕망이라는 것에 의해서 더럽혀진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것에 의해서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나쁜 안 좋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에 덧붙이자면 모두 그 늑대 소녀 아시죠? 그 늑대들 품 속에서 자랐던 소녀가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아예 그냥 늑대처럼 그들과 함께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늑대처럼 생활하고 늑대 행동을 했음에도 인간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인간 생활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는 대로 이제 또 다시 그 늑대 소녀였던 그 아이는 이제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단어도 배우고 인사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지 않고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A조. 아까 얘기하신 게 자꾸 그 성악설이랑 성모성악설 이렇게 헷갈려서 이렇게 혼재해서 얘기하신 게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다른 주안점을 뒀다고 하는 측면 분명히 인정합니다.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제 추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고 추하거나 불선한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성인들이 어떤 예라든 걸 이런 어떤 인위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위를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갖고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원래 선하기 때문에 그걸 확존시켜 난다는 관점에서 본 건데요. 공손춘 상편에 보면 이제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니에이지라고 네 가지로 이제 본성을 규정합니다. 그 치근이 여기는 중정심,
그러니까 그 측은지심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고 맹자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맹자는 성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다시 얘기해 보면은 맹자는 분명히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라는 걸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맹자는 태어날 때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맹자가 항심에 의해서 항상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본능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충분히 인정하지만 분명히 그 본능과는 구별되는 어떠한 그 좀 더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추구해야 될 그 우월한 무언가가 있다고 봤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본성 이념을 이제 끌어들여 와서 본성의 측면을 이제 성선의 측면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 텍스트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란 누구나 차마 그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그 불인지심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선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정치에서도 인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린애가 우물로 뛰어들어가는 그 유자 입종의 경우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가 뛰어들어가면 우리가 뭐 길거리에 차가 누굴 치려고 할 때 혹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추척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거에 맹자가 얘기한 아주 결정적인 우리가 선하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단초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리고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그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지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불합해진 환경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인간들이 모두가 그 선한 마음을 발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그걸 발현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환경으로서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늑대소녀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맹자의 성선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그 늑대소녀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선해졌다 이게 아니고 맹자 입장에서는 그 늑대소녀는 원래 선한 본성이 있었다. 근데 그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늑대들과 살 때는 그게 발현되지 않았지만 인간들과 살면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게 발현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성선설에 대한 반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먼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 아까 성악설과 성무선악설이 저희가 혼재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무선악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무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욕과 성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성무선악설이고요. 성악설은 사람의 성은 원래 악하다, 선하게 보이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태어난 상태의 인간은 이익을 쫓으며 시샘하고 미워하고 눈과 귀에 욕심이 많아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사람 보기를 즐겨한다. 이런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아까 그 약간 헷갈리게 혼재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물에 대한 우물가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아이를 유괴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유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를 만약에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굳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만 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차에 치이기 전에 혹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느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 아까 그 성선설에서 원래 본성은 착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근데 그런 주장을 맹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장이 아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살면서 발현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그 유괴하겠다는 생각을 들겠다고 말한 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대적으로 따질 때 적지만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본성을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그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측은지심의 일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그냥 망각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네, A죠. 그 아까 애를 두게 하는 거는 그 할머니 보고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본능적인 맹자가 보기엔 본능적인 측면이 발현돼가지고 본성이 가려진 겁니다. 그 할머니 보고 근데 만약에 측은지심이 진짜 느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경험주의적으로 그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경험주의에 대한 것도 맹자가 다시 재비판을 했고요. 맹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유자 입장, 그러니까 어린애가 우물 속에서 들어가는 거는 사회화된 어떤 도덕적으로 문명화된 인간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됨의 제일 조건으로서 성선을 얘기했었고요. 그 맹자가 얘기하는 건 어떤 문명사회 건설 이래로 기나긴 시간 동안 사회의 어떤 교화를 거쳐가지고 인간 내면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어떤 존재의 기반으로서 성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자체의 성선과 어떤 선천과 후천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고요. 그 어디까지나 문명화된 인간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됨의 조건으로서 우리 반드시 성선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순서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맹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맹자의 선은 주로 인간의 내면의 덕과 관련되어 있고요. 맹자가 본성을 선하다고 말할 때 염두에 뒀던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요. 맹자는 이제 동물은 갖지 못하고 인간만이 가진 특징을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지었어요. 그 육체적 욕망은 배제된 도덕과 관련된 능력만을 의미하고 있고요. 맹자는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 능력을 천성적으로 타고났다고 주장했으며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기만 하다고 이 현실에 선하지 못하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아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타고난 바탕대로라면 누구나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규정되고요. 현실의 불선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타고난 바탕의 죄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타고난 바탕이 바로 인이해지의 마음들인데요. 이러한 인이해지는 이제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맹자의 성선설이 현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는 인간의 흡착적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맹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같이 맹자가 주장하는 선한 본성 재질이 선하다는 의미이며 그 재질이 얼마나 발현시켰는가에 따라 현실에 이제 인간은 천차만별이 된다고 맹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맹자가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본성을 현실에서 정말로 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맹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맹자의 그러니까 성선설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시각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선설이 타당하고 좀 더 옳다고 생각이 돼요. 현대 과학에서도 뭐 이타적인 유전자 뭐 이런 거 책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유전자 자체는 이기적이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어떤 문명화된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타적인 것을 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근데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막 원시적 우가우가 하는 그 사람의 지금 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명 속에서의 어떤 사람의 인간됨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타적인 어떤 수녀나 본성이 보편적인 이타성이 충분히 성선이라는 측면으로 전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B조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그 문명 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가우가가 아니라 문명 속에서 인간의 그 선함이 발현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측은지심이나 이런 선한 것들은 후천적으로 교육받거나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그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를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시킨 것, 우리가 습득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이렇게 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악한 본질은 과거에 이미 임상적인 실험으로 검증된 전통 습관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쪽 근원적 내악이 내재된 성품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 악을 제거하고 순수하고도 살리신 품성이 쪽보다 더 푸르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출어람입니다. 이렇게 순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악을 가지고 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어떤 나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새롭게 임상적인 실험으로 검증된 전통적으로 이때는 이런 행동 양식을 갖는 것이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이 우리 스스로 본성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미 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명화된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받아서 체화된 것이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아이가 우물에 빠지고 있을 때 그렇게 측은지심이 생기는 게 바로 내면의 덕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얘라는 순자 입장이라면 얘라는 규범으로 인해서 그런 게 생겨난 것이지 마음 그 속 자체에서 생겨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런 후천적인 교육이 취하되어서 저희가 선한 행동을 하도록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주장한 바를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순자는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본질적 이성적으로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본능 혹은 본능 동물적 욕망의 결과가 악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탄생 후 사회적 존재가 되면서 인간의 악한 성질이 발현된다는 의미다. 그 발현 형태는 경쟁과 다툼이며 결과는 사회적 혼란이다. 순자가 성악설을 제기한 목적은 인위적인 교육과 감화를 통해 인간의 악한 성질을 바꾸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끌려는 것, 즉 허성 기위였다. 순자 성악설의 요지는 인위적 예의를 강조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인간이 원래 본성적으로 선한 걸 타고났다면 그것을 과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 그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체화된 습관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A조 마지막 발언. 본능의 측면에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같은 거에 결국 다르게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맹자 같은 경우는 본능에 대해서 어떤 가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를 운명화되고 되고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추구하고 그걸 어떻게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된 거고 상대편에서 그냥 그걸 다 본성이라는 틀에서 보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애가 우물에 뛰어드는데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내가 학습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사단칠적 논증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착한 행위를 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사덕이 있다는 증거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학습되고 어떤 실정의 측면이 인의예지의 상황에 맞게 발휘돼 준 겁니다. 상황에 맞게 구현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기적인 행위지만 도덕적으로 상황에 맞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태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근원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착한 행위라는 근원에 가서는 칠정과는 다른 뭔가 어떤 순서나 도덕적인 성품에서 기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비판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다른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기 왕도 정치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게 맹자도 어느 정도 패도 정치를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맹자가 생각한 패도 정치는 이제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 실천하는 것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옹호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에서 네, 패도 정치 그러니까 맹자가 생각하는 패도 정치는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하는 정치가 패도 정치인데 춘추 시대에만 해도 패자들이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맹자가 규정한 그런 패도 정치가 아니었고 이미 그 패도 정치가 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고 작은 나라에서 밖에 그 왕도 정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작은 나라라는 게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선설이 갖는 효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성선설이 갖고 있는 것 자체로서 일단 저항의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 성선설이 국가의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선한 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악설 같은 경우는 순자나 법가를 통해서 군주가 자신의 공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는 역사적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맹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본성이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공권력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왕정에 저항하는 어떤 선비들의 대쪽 같은 선비들의 저항 정당성에 대한 논리로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왕도 정치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효용성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왕도 정치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선한 성품을 발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통치자와 관료들에게 아주 엄정한 도덕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용성의 측면에 봐서도 우리가 성선설을 선택해야 할 마땅한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성선이라는 보편적인 인간 존중의 원리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다 악하다고 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선만큼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인권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토론은 일단 끝났고요. 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걸 좀 답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논의의 가치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씩 삐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까 뭐 성선설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성선설을 선택하냐, 성악설을 선택하냐 이런 게 아니라 성선설은 어떤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옹호할 점은 무엇이고 비판할 점은 무엇이냐, 성악설에서는 옹호할 점은 무엇이고 비판할 점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뭐 어떤 한쪽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타인의 힘이 아닌 자신의 스스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성선설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교육을 받지 못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어떤 유영철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아예 그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악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에 관해서는 성선설과 왕도 정치가 연관되어 있고 성선설을 비판하는 그 성악설 쪽에서 패도 정치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을 기반으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왕도 정치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원래 본성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성들한테 이런 덕의 정치를 베풀면 그들은 당연히 나에게 그걸 따라줄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 자체가 저희는 인간은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덕을 베풀더라도 자신의 욕망과 중첩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서 질서를 확립하고 그 국가의 안위와 어떤 그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도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잘못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패도 정치에 대한 맹자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맹자의 관점이고 저희는 법과 쪽에서는 이거를 패도 정치를 실질적인 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부국평등을 이루는 것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자의 관점으로만 맹자는 당연히 왕도를 주장했으니까 패도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정의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패도 정치가 부국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왕도 정치는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행했다고 해서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 칠정 논쟁에서 이황 선생님이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에서도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순자의 입장에서 그 법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예로서 교육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건 지금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듯이 육아사상가였던 순자도 정치를 행하는 자의 등급을 왕패망으로 분류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패자는 비록 의로움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용을 가지고 신망이 두터운 자라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레이저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아까 맨 처음 도입 부분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인이나 의만으로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인이나 의만으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맹자의 말은 인이나 의가 바탕이 되어야지 패도 정치처럼 폭력이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교육이 왜 필요하냐 왜 문명 자체가 그러면은 그게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맹자는 인간이 문명화된 인간을 상대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화되지 않은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 그냥 인간은 동물로 본 것입니다. 아까 뭐 교육을 안 시키면 악해지는데 그러면서 유영철 얘기를 하셨는데 유영철은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병적인 것이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맹자가 말하기를 교육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드러내야 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맹자가 말한 본능에 의해서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은 인간들은 악하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패도 정치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도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패도 정치만 그렇게 고집을 해서 제로섬 게임으로 가야 되나? 아니 만약에 패도 정치를 쭉 가야 된다면 그 구체적인 대안이고 어떻게 해결될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왕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도가 구비돼 있어도 결국 그걸
운영해 나가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단 얘기하셨는데 그 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해서 이기적인 것에 발현된 선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이전에 그 이면에도 그런 행위를 추동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순수한 성품이 있다고 태기는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간의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나 규율 같은 게 필요하고 왕도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작은 나라에서만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맹자가 말하는 작은 나라라는 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고 진심으로 기뻐해서 진정으로 복종을 하게 된다면 시경에 나와 있듯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으로 모두 복종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말처럼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퍼져서 넓은 나라로까지 진정한 덕을 진심으로 덕으로 인해서 사람 복종하고 하는 게 완성된다고.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더 큰 나라로 왕조 정치가 퍼질 수 있다고 맹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A조가 최종 발언에 B조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기회가 없습니다. B조가 지금. 네, 자, B조에게 큰 박수.